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입니다. 금일 총궐기대회가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외상성 횡격막 탈장 그리고 이제 혈흔이 동반된 8세 남아의 사망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닥터캐스트는 금요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외상성 횡격막 탈장에 대한 어떤 어, 이 종합적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네, 이번 지난 시간에 뭐 여기서 보셨다시피 요 3D로 해서 그 지난 시간에 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렇게 횡격막 요게 이제 외상에 의해서 찢어져 가지고 이 소장이 폐로다가 올라가는 그런 병이라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질병이 아닌 어떤 외인성 이제 상해가 되겠죠. 상해. 예, 상해가 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그 바른의료연구소에서 그 법원에서 성남 지원이었죠? 예, 성남 지원에서 보냈던 세 군데에서의 그 감정 결과서를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했는데 그것을 이제 참조하겠습니다. 5월 27일, 그러니까 2013년 5월 27일이 되겠죠? 네. 8세 남아가 흉부 이제 복통을 주소로 해서 병원에 내원했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니까 응급실에서는 의당 당연히 흉부 엑스레이를 이제 찍게 되죠. 예, 찍었는데 이때 그 사진으로다가 그 탈장 진단이 가능한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때 중재원이나 이 병원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엑스레이로 진단이 가능한 것은 뭐 폐렴이나 뭐 우리가 결핵 같은 거, 결핵도 뭐 마찬가지로 가래, 침 검사를 해야 이제 확진이 가능하지. 진단이 이제 가능한 법적으로 다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 판사들이 봤을 때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확진을 얘기하는 거죠. 확진이 가능하다는 건데 단순 엑스레이상으로 확진이 가능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게 이제 정답인데 서울에 있는 S병원에서는 이제 의심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저 의사들이 얘기하는 임프레션 어떤 그 의심은 이제 가는데 진단 가능성은 이제 떨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법률가들이 봤을 적에는 이거 진단 되네 하고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또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 즉 여기서 이제 탈장의 확진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면 이 세 군데서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확진이 아닌 이제 진단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여기 S병원이 이제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예, 27일 응급실 첫 내원 시 복통이 탈장에 의한 증상인지 이것을 안다는 건 거의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건 제가 뭐 의사로서 활동한 그 공부하고 뭐 했지만은 이 증상이 이 탈장과 관련돼 있는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두통으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 두통이 어떤 뭐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죠. 예. 이거 거의 중지원에서는 이건 말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 답변을 못 하죠. 네. 이 병원에서는 이제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음해서 이제 점잖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S병원에서는 탈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그냥 탁 집어서 얘기를 하죠. 예, 복통이면 탈장에 의한 증상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사로서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걸 아는지 상당히 좀 대단히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의사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월 27일 당시 이미 탈장이 있었는지라고 묻는데 중재원에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노코멘트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병원에서는 이제 증상 뭐
이미 이들이 이제 감정 그거를 받았을 적에는 이제 작년 뭐 금년도에 이제 받았으니까 이들이 이제 그 2018년도 사건 일어나고 5년이 경과됐죠. 그런 후에 이거를 받았으면 이제 이 아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뭐 S병원에서는 야, 거 봐, 명백하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시 27일 시계를 2013년 5월 27일로 돌렸을 적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탈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봤습니까? 예, 모르죠. 만약에 탈장이 있었다면 소장의 어느 부위가 나가는지도 안다는 얘긴데요. 예, 이거 참 한 수 배워야겠어요. S병원 가서. 그다음에 이 병원에서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 좀 엑스레이를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번 구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흉부 엑스레이 이상 소견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배가 아픈데 흉부 엑스레이 이상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통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예. 임상적인 증상이 복통인데 가슴 사진 뭐 하고는 별개로 복통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다 필요라고 이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5월 27일 이제 얘기죠. 그때 흉부 엑스레이 추가 조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제 뭐 어떤 관장을 이제 실시했다고 그러죠. 이제 변비에 의해서. 그랬을 적에 이제 이 관장과 이제 사망과는 이제 제시를 못하죠. 인과관계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병원에서도 이제 제시를 못하는데 S병원에서는 이제 그 관장에 의해서 이제 사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27일에 환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6월 8일 날 12일 후에 응급실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중재원에서는 이제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음 해서 좀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중간 스탠스를 이제 취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법관이 이제 자기의 어떤 양심과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없을 수 있음 하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률가들은 이거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는 성남 지원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 S병원에 탈장 진단이 가능하고 의심 가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탈장이 진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의 어떤 추가 조치, 그러니까 관장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가능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요 중재원의 얘기처럼 인과관계가 두 번째 추가 조치에서 없을 수 있음인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결국 의사들의 과실로 이제 봐서 이제 어, 뭐 구속을 하게 되는 이제 금고형을 내리게 돼서 법정 구속을 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스키마틱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2013년 8세 남아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6월 7일이죠. 6월 8일. 네.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망 진단명은 횡격막 탈장과 혈융으로 이제 돼 있죠. 예. 이 당시에 그 성남의 제2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로 질병으로다가 이거를 끊어주게 되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망 보험금을 유족들은 이제 아이를 잃은 슬픔에 사망 보험금을 수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병원 제2병원 성남에 있는 제2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억 4천만 원의 배상을 한 2017년경에 이제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이 의사 3인을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형사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1심에서 의사 3인이 구속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항소심 재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형사 합의금을 건네고 이제 합의서를 제출해서 보석으로 이제 석방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스키마틱하게 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도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죠. 예. 근데 이제 사망 진단서를 질병으로 끊게 되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의사들이 오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이 민사적, 형사적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들이 이 하나 환자에게 가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사망 진단서에 질병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외인사 그 2016년도에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고 백남기 씨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당시 서울대 병원에 있던 어, 백모 교수였죠. 예, 백 교수가 그 질병, 그 신장 질환에 의한 자연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족분들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기타 의사협회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담당 의사인 백모 교수가 그리고 또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단명을 외인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이제 그 저기 사건을 진압하던 서울 경찰청에서 이제 책임을 지우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사건도 이게 지금 외상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렇게 흘러가야 이제 정상인데 지금 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안타까운데 이게 사건이 이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사망 진단서를 2016년도 고 백남기 씨 농민 그 저 사망 사고처럼 외인사로 했어야죠. 외인사로. 그렇게 외인사로다가 기재를 하면 당연히 경찰에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와서 사체를 검안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검안 후에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가서 유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상해를 짚은 그런 정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짜 가해자를 찾아내고 우리 아이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자죠. 네. 가해자를 찾아내서 이 가해자를 처벌을 하면은 결국에 유족분들은 가해자에게서 어떤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저 사망 진단서에 이게 질병으로 기입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지금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오진이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이미 더 법적으로다가 다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진을 이제 인정하고 외인사로 다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여 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다시 회수를 하는 절차로서 이제 그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해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망
어린아이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가해자, 이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이 사회에 더 정의로운 일인데, 그런 것을 마다하고 미봉적으로다가 그냥 의사 너가 다 그냥 짊어지고 다 책임 너가 지고 그냥 너가 그냥 깜빵 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쉽게 하다 보면은 오늘처럼 의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총궐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외상성, 이게 저 횡격막 탈장, 이게 선천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천성이면 거의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것인데, 그랬다면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으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후천성 횡격막 탈장, 즉 어떤 외력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 이것을 관가해서 생긴 이 형사적인 문제, 그리고 진짜 가해를 가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의사들이 전부 이게 책임을 지는 이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금일 닥터캐스트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